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주는 아이데일의 폭넓은 움직임과 프리디온슨의 세트피스 옵션까지 갖추며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완성했고 신찬무와 리엄직의 노련미가 그 완성도를 뒷받침한다. 포항은 원기종의 조금이 더딘 가운데 트란지스카올로 최전방을 지탱해야 하는 구조라 광주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릴 확실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 박태하 감독의 전방 압박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 광주는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아이데일을 향한 전진 패스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기성용이 중원에서 홀로 경기를 조율하려 해도 포항의 파이널 서드라인 커버 자체가 헐거운 만큼 실질적인 위협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 반대로 광주는 세트피스 상황마다 프리디온슨의 묵직한 헤더 옵션을 적극 활용하며 추가 득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포항의 3백이 측면에서 늦게 복귀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광주의 아이데일과 신창무가 그 공간을 곧바로 파고들어 두 번째, 세 번째 득점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원기용이 개인 능력으로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지만 팀 전체의 조직력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공격 퀄리티를 담보하기 어렵다. 기성용의 롱패스와 세트피스 킥 정확도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이것만으로 90분 내내 광주의 공격 물량을 막아내기는 벅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새 이적생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포항과 새 이적생으로 오히려 공격력을 끌어올린 광주의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그림이 될 전망이다. 제주는 전북전 해트트릭으로 물오른 4개발을 필두로 아이아스의 연계와 이창민의 정확한 배급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안양은 엘쿠라노의 제공권과 유키치의 측면 돌파라는 확실한 미기를 갖췄지만 470km에 달하는 장거리 원정과 현지의 무더위라는 물리적 변수 앞에서 온전한 경기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4개바가 초반부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안양의 수비 조직을 흔든다면 아이아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스 안으로 파고들 공산이 크다. 크네제비치가 중원에서 버텨준다 해도 이창민을 중심으로 한 제주의 전개 속도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양이 후반 체력 저하 없이 유키치의 돌파를 살려낸다면 반격의 여지는 있으나 제주가 홈에서 쌓아온 부패 행진의 기세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양의 최근 5경기 수비 지표를 보면 세컨드볼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4개바와 아이아스가 만들어내는 두 번째, 세 번째 찬스에서 추가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제주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템포를 끌어올리지 않아도 안양의 체력 저하를 기다리며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까지 갖췄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체력 격차는 점수차로 고스란히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제주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추가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제주가 초반부터 템포를 장악하고 안양의 체력 저하 타이밍에 맞춰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림이다. 서울은 클리말라의 득점 감각과 정승원의 활동량, 손정범의 연계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이번 경기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안데르손과 손정범이 전방으로 전진하는 순간 대전의 중원이 무인지경 상태로 열리면서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강윤성과 김봉수의 중원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 서울은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파이널 서드까지 빠르게 침투할 것이다. 반면 대전은 주민규와 마사의 개인 능력으로 국면을 전환할 여지는 있지만 리그 1위를 상대로 90분 내내 조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루빅손의 측면 진초가 살아난다 해도 서울의 홈팬 동기부여까지 겹친 이번 경기에서는 대전이 지난 승리의 흐름을 재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시즌 초반 유사한 상황에서 반등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심리적으로 흔들리기보다 오히려 더 집중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정승원의 물오른 득점 감각과 클리말라의 마무리 능력이 결합된다면 전반 초반부터 대전의 골문을 흔드는 장면이 나올 공산도 충분하다. 대전이 세트피스나 역습으로 반격할 여지는 있지만 강유성과 김봉수의 중원 밸런스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압박을 견디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서울은 개인 기량과 조직력 그리고 심리적 우위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며 확실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충북 청주와 전남의 이번 맞대결이 측면 숫자 싸움과 포메이션 상승으로 인해 승패가 결정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남은 3백 기반 전술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백 선수들이 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반면 충북 청주의 경우 포백 기반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라 양쪽 측면 지역에 풀백과 윙 포워드가 각각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측면 숫자 싸움에서 충북 청주 선수들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측면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북 청주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면서 자신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내용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백성동이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통해 측면 자원들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공급해준다면 충북 청주의 측면 공세는 한층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디비아와 윤영석 투톱이 초반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홍원진 혼자 벌어지는 측면 수적 열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범수가 중원에서 버텨준다 해도 충북 청주의 양쪽 측면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공세를 모두 통제하기는 벅찬 과제로 보인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충북 청주의 측면 수적 우위가 득점 기회의 볼륨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포메이션 상승 자체가 이번 맞대결의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는 김해에 벌어진 중원 간격과 경남 펠리페의 침투
전투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로 객관적인 레벨 차이가 심하게 발생되는 경기라 판단된다. 손현준 감독이 지휘하는 리그 최하위 김해는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며 중원 압박이 어설프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상대에게 하프스페이스 돌파를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다. 배성재 감독이 지휘하는 경남의 플레이메이커 펠리페가 이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결국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결정적인 슈팅각을 수월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볼 점유율 역시도 경남 선수들이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아무래도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용병치기를 비롯한 경남 선수들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이강욱이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려 시도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벌어진 간격 자체를 좁히지 못하는 이상 펠리페의 침투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배연사의 오버래핑까지 더해지면 경남의 공격 볼륨은 한층 늘어날 것이고, 김해는 이를 막아내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재욱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한다 해도 팀 전체가 중원에서부터 밀리는 상황에서는 공격 전개에 힘을 싣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된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점유율과 개인 기량 양쪽에서 우위를 점한 경남 쪽으로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리그 최하위와 상위권 팀 사이의 격차가 오늘 경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 공산이 크다.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의 측면 침투력과 수원FC 풀백들의 리커버리 지연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구도다. 박건하 감독이 지휘하는 수원FC는 양쪽 풀백 장영우와 서재민이 뛰어난 공격 가담 능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공격 가담 이후 볼 소유권을 상대에게 넘겨주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수비 리커버리가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 공격진들에게 측면 수비 뒷공간을 무인지경 상태로 침투를 허용하게 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수원 삼성의 윙포워드 브루노 실바와 감성진이 측면 공간을 위협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득점 기회를 창출해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정호연이 중원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볼을 전개한다면 브루노 실바와 강성진의 측면 침투 효율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수원 삼성은 기가 막히게 인프런트로 직접 프리킥을 감아 때릴 수 있는 외국인 용병 헤이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직접 프리킥 찬스를 얻어낼 때마다 위협적인 인프런트 킥을 통해 상대 골망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정우가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해도 수원FC의 풀백 리커버리 문제가 반복되는 이상 실점 위험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다. 김정환과 프리조가 중원에서 분전한다 해도 수원 삼성의 다각적인 측면 공세를 동시에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패배를 당했던 만큼 수원 삼성 선수단 전체의 복수 의지 역시 오늘 경기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원FC 풀백진의 구조적인 리커버리 문제가 오늘 더비에서도 반복적으로 노출될 공산이 크다. 이 경기는 부산에 노출된 선수비 후역습 전술과 화성에 상승하는 조직력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리그 1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부산이지만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선수들의 체력 저하 현상과 함께 조성환 감독의 전술과 전략이 상대팀 감독들에게 모두 간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뼈아프다. 반면 화성은 3-3 포메이션이 팀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전격 영입한 일류첸코 역시 독일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차두리 감독과 함께 독일어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팀에 제대로 녹아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화성의 윙포워드 플라나의 인버티드 움직임을 통해서 연계 플레이가 뛰어난 일류첸코와 함께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격적인 부분 전술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최근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부산의 수비진들이 화성의 막강한 공격력을 전후반 90분 동안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데메트리우스가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시작해준다면 화성은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도 부산의 체력 저하를 기다리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유까지 갖췄다. 크리스찬과 가브리엘이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해도 부산의 전술이 이미 상대에게 익힌 이상 그 빈도 자체가 예전만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동수가 중원에서 볼을 회수하려 시도한다 해도 화성의 조직적인 부분 전술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부산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화성의 공격 볼륨은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부산에 노출된 전술적 색채가 오늘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은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